예, 벌써 20분짜리 네 번째 동영상입니다. 3장의 부자론, 예상보다 진도가 좀 빨리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다 숙지하시고 반복 청취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에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고서도 쓰면서 실제 부자를 만나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오늘은 부자론. 부자 믹스는 정신, 물질, 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부자의 정의가 그죠. 정신, 물질, 사회. 세 가지 다 균형을 맞아야 됩니다. 부자 믹스란 부자의 정의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정신, 물질, 사회. 요거 한 10초 줄 테니까 다시 읽어보시죠. 아주 중요한 부자학적 부자의 정의입니다. 알았죠? 부자란 정신과 물질과 사회로 이루어졌다. 부자 존재설. 일단 항존설과 변화설과 교체설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찾은 이제 부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항존설은 뭡니까? 원래 부자는 살아왔다. 원래 있었다. 항존설. 원래 부자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항상 존재해온 게 부자입니다. 변화설은 뭡니까? 부자란 변화를 해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변화를 해오고 가치를 만든다고. 교체설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부자가 됐다. 예전에는 농업하는 사람들이 부자였는데 그 다음에 산업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공업. 그 다음에는 정보통신을 바뀌고 있죠. 나중에는 뭐 의술로 또 의과나 바이오로 또 바뀔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창조하는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뭐 이러죠. 부자는 세 가지인데 항존. 인류 역사상에 항상 존재한 게 부자다. 부자를 쉽게 얘기해서 제거할 수는 없다. 부자가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부자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설은 뭡니까? 부자는 변화를 해왔다. 계속. 자기가 스스로를 변화를 하면서 자기를 바꿔오고 자기 정신적으로 연마하고 물질적으로 다루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발전해온 거죠. 교체설은 어떤 업종이나 업태가 바뀌면서 이제 요새는 이제 변화설을 가장 많이 믿고 있죠. 여기서 이 중에서는 세 가지가 다 가능한 건데 부자론적 부자 유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창업형 부자와 확산형 부자. 1번은 뭡니까? 쉽게 해서 자수성가. 2번은 뭡니까?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자수성가와 상속. 기본적으로 어느 쪽이 더 많냐? 자수성가입니다. 이 세상의 부자의 거의 대부분은 자수성가. 여러분이 보면 가끔 부자라는 거 물려받아서 상속받은 부자는 별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나라에 좋거나 나쁘거나 부자가 한 뭐 몇십만 명 된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질문. 대한민국의 몇십만 명의 부자 가족, 부자 가게에서 중에서 상속받은 부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몇십만 명 중에 생각해 보시죠. 별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기에는 상속형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아니다. 여러분 눈이 왜 그러는가? 여러분 TV의 드라마에 빠진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30대 그룹이라고 있어요. 뭐 삼성, 현대차, SK, LG, 뭐 주 이런 그룹 30개. 30개 그룹에서 자손들 2대, 3대, 4대 이런 자손들이 총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30대 그룹의 자손들. 몇천 명 안 돼요. 몇백 명. 며느리 증손자가 해야 한 몇천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100대 그룹이라고 쳐서 다 해야 몇천 명, 만 명이 안 돼요. 나머지도 상속받을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전체 우리나라 수십만 가족 중에서 상속받아서 부를 이룬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상속.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거를 100명이 상속받으면 한 수십 년 후에 한 7, 8명만 남고 다 없어진다. 그럼 결국 뭐냐? 창업을 해서 자수성가한 부자가 대부분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이 창업은 꼭 뭐 주식회사 하는 얘기 아니고 빵집을 해도 되고 자기가 뭐를 해도 글을 잘 써도 그렇죠 되고 그런 거. 확산형 부자는 뭐냐? 상속받은 후에 확산시킨 거. 이 두 번째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부자란 self-employed businessman. 자기가 자수성가를 해서 돈을 번 사람이라는. 그럼 비즈니스나 기본적으로는
돈이라는 것이 뭐 경영을 통해서 돈이 생기는 거니까 self-employed businessman이 창업형 부자입니다. 부자 개인과 부자 가문. 이제 부자는 제가 가문이라고 그랬는데요. 왜 그렇게 표현하냐? R.D. 벤더빌트, 그죠? 발렌베리다. 우리나라도 경주 최부잣집 이렇게 가문입니다. 왜? 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문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여기가 뭡니까? 한 사람이 자기 혼자서 하든 부인하고 하든 자녀들과 해서 창업을 해. 그 다음에 그게 어디로 갑니까? 개인 상속이나 사회 상속이에요. 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고 개인들. 그럼 앞에 제가 존경받는 부자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경주 최부자 때 간송 전염필 유일한 박사. 이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대부분의 물질을 사회로 돌려서 경주 최부자 때는 거의 다 간송 전염필 선생 때도 상당히 유일한 박사도 거의 다. 그러니까 존경을 받은 거예요. 그럼 대부분은 뭐냐? 그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결국 아들 자녀한테 줘. 아들 딸이나 뭐 아들한테. 그게 확산형 부자. 그 중에서 키우면 결국 부라는 게 뭡니까? 자신이 만들어서 가족에게 남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자 가문인데 부자라는 건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 가문. 그럼 부자 수명 중에 애프런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데 부잣집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가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부자학의 핵심 중에 하나 중에인데 물론 중산층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부자가 생기고 발전하고 정상에 오르고 쇠퇴하고 결국에는 부자에서 부자가 아닌 사람을 변화하는 과정. 다시 부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또 부자로 변하는 과정. 요거 잠깐 시간을 주니까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죠. 제가 좀 이따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좀 건조한가 보네요. 네, 죄송합니다. 부자 수명주의란 뭐냐? 부잣집이라는 게 생겼다 안 생겼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원래 그래요, 부라는 게. 제가 앞에 동영상에서 청렴에서 설명하면서 1990년대 이후에 재벌그룹 10대 재벌그룹 중에서 7개 회장들이 법의 심판 받았다. 1970년도에 6, 70년대 30대 그룹에서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개인지 압니까? 거의 없어요. 절반 이상이. 1990년대 후반에 30대 그룹 중에서 지금 절반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겠을까? 돈이 그렇게 많은데. 관리를 못한 거야, 자기가. 원래 그런 겁니다. 다. 그러니까 부가 영원히 가는 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경주 최부자 댁이 왜 수백 년 동안 내려온 부를 대학에 맡기냐. 대학은 영원히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왜? 많은 사람이 지키니까. 서울여자대학교는 영원히 갈 것이라고 저도 굳게 믿거든요. 수천을 갈지도 몰라요. 수천 년을. 왜? 우리 학생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해야지 오래 갑니다. 근데 부자 가문들이 자기만 쓴 거예요. 자기만. 자기 주머니만 집어넣은 거예요. 오래 못 간 거예요. 이건 남과 같이 해야지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오래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와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사회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라는 게 뭡니까? 정신과 물질과 사회가 왜 나왔습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도둑질을 안 하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정신이고. 그렇죠? 벤처를 통해서 뭔가 사이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뭘 만들고 새로운 걸 만들고 책도 만들고 뭘 만들어야 돼. 빵을 만들고 준호여 회장이 머리를 깎는 기술을 하기 위해서 집을 팔고선 그 돈 가지고 직원들과 영국에 갔다 왔다. 그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석봉 토스트가 그걸 하기 위해서 120만 원 돈을 가지고 해서 그중에서 100만 원을 들여서 후라이팬을 깨끗하게 했다. 왜? 사람들이 위생을 생각할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정신을 통해서 해. 그다음 물질을 만들어. 그 물질을 가지고 세상과 같이 해야지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부자 수명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부잣집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다. 보통 속담에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부잣집이 3대 넘는 경우가 없다. 창업주가 있고 그 아들까지도 갔다가 그 손자까지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 손자가 정신이 잘못된 겁니다. 가문 브랜드화. 100년 가는 가문이 별로 없다. 경주 최부자 댁이 왜 그렇게 했느냐. 최준 선생이 보기에는 우리 후손들이 우리 부를 못 질 것 같아요. 전부 날아갈 것 같아요. 전부 술값으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느니
영원할 학교에 내자. 그 대학도 본인들이 가문이 만든 겁니다. 그렇죠? 영원히 갈 거. 300년 이상을 유지하다 그러겠다.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과 독일의 머크 가문이 현재 100년 이상을 유지하는데 전부 경주 채부자 때보다 안 되죠. 그렇죠? 발렌베리 가문 중에 철칙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아들들은 부가 주로 아들을 통해서 하니까 좀 우리 여학생들한테 죄송합니다. 전 세계 부가 뭐 수만 년을 동안 아들을 통해서 내려왔는데 이제는 이제 앞으로 평평해져야죠. 이제 요새 이제 레이디 포스트, 그러니까 여성을 먼저 위하는 게 점점 늘고 있고 당연히 있고. 발렌베리 가문에서 아들들은 반드시 군대를 가라. 두 번째, 아들과 딸, 자녀들은 대학을 자기 돈으로 나와라. 아주 엄격한 겁니다. 대학을 자기 돈으로 나와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물질이 많다는. 스웨덴에서 가장 부잣집 사람들의 철칙입니다. 왜? 고생을 해보라는. 제 아들이 호주 유학 갔을 때 초기에 갈 때 제가 똑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등록금은 제 신용카드 긁고 생활비는 아주 조금을 가지고서 우리 아들이 스스로도 고생을 해보는 것이 다음에 도움이 될 거다. 제가 미국 유학 갈 때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그때 우리 아들이 와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하루에 2끼를 먹었다. 왜? 돈이 없어서.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는 자기 생활비 일부를 줄이겠다 해서 일부를 줄여서 그 돈을 제가 보내줬습니다. 엄마가 좀 고생하는 대신 아들이 요새는 또 환율이 변해가지고 요새는 뭐 똑같은 돈인데도 우리 아들이 좀 풍족했다고 여유가 있다는데 그 풍족하지 않았던 것이 본인에게 교육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여러분의 용돈을 많이 안 준다면 그걸 고마워하십시오. 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자생력이 생기는 겁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함부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물질은 아끼고 항상 아끼고 그 다음에 새로운 데 써야 됩니다. 제가 2003년인가 차를 산 게 하나 있는데 2003년 지금 10몇 년이 됐죠. 그랜저 엑스인가? 근데 10몇 년 됐고 지금 몇 년 전부터 5년 전부터는 10만 킬로가 넘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차를 그냥 버리려고 중고차 가격도 거의 뭐 되게 싸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와서 차를 딱 2개를 산 건데요. 그 전에 한 7, 8년 동안 한 차를 탔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인데 그러고 나서 버릴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도 안 써요. 우리 어느 날 우리 학생들 저녁을 사준다고 중국집에 갔다가 몇 명 사주고 나오다가 내 차를 옆에다 긁었어. 내가 긁은 거야. 내가 그냥 비상가. 그 신경도 안 써. 흉한데 사람들이 신경도 안 써. 앞에 긁거든. 왜? 나는 이 차를 버릴 거야. 제가 청년퇴직이 몇 년 남았어요. 청년퇴직 하면 우리 큰 협동조합도 하고 주식회사 할 때 그때 뭐 차도 필요 없을 것 같아. 왜? 그때는 나이도 넘었는데 뭐 내가 운전하러 다니는 그냥 그때 지하철 타고 다니고 필요하면 이제 그때 뭐 조직에 차가 있을 거니까 같이 타고 다니면 되니까. 그 그냥 이 차가 마지막일 거고 그냥 그러고 나서 지금 몇 년, 7, 8년 남았는데 한 20만 킬로 쓰겠다를 버리겠다 하니까 아주 편해. 자동차 유지비는 안 드는데 그 돈 가지고 사람들한테 밥 사고 책 사는 걸 해요. 그걸 통해서 그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이 왜 자녀들에게 대학교 등록금을 안 줬냐? 너희들이 고생을 해서 그 고생을 해본다는 것이 물질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 생긴다. 여러분도 물질이 지금 적다고 그렇게 투덜대지 마시고 제가 자동차도 그랬고 제가 부자 영곽기를 만들고 나서는 양복을 산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한 8년 됐는데 집에서 뭐 양복을 뭐 그래도 양복 살 필요 없고 제 양복의 뒤에 단추가 3개가 있는데 그 옷장에서 결혼했는데 우리 아들이 호주에서 와서 잠깐 하다가 먹을 했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단추가 깨졌다 뒤에. 그거 신경 쓰지 말아서. 아니 넥타이 매고 양복인데 어디 뭐 그 높은 사람이다 아닌가 뭐 재벌 회장을 만나도 양복 그냥 단추 깨진 거 입고 하면 신경 안 써. 재벌 회장이 내 단추 깨졌다고 할 정도면 뭐 관심도 없고 그러나. 그리고 양복 8년 동안 안 샀어. 한 번도 산 적이 없어. 속옷은 가끔 샀죠. 속옷은 뭐 겉옷을 버릴 수는 없고 겉옷은 바꾸고 그냥 속옷. 근데 아무런 얘기 안 해. 그렇죠? 중요한 그 스마트폰도 없어. 왜요? 저는 왜? 스마트폰을 자꾸 쓰면 너무 거기에 빠질 것 같고 시간을 소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안 산 겁니다. 그건 중요한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지 물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욕구의 종류 제가 지금 찾은 욕구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오늘 이제 끝날 것 같은데 그래도
대부분의 훌륭한 부자들 중에서도 자꾸 일본의 나쁜 부자들도 있는데 독립성 욕구, 타인의 영향을 받지 말도록. 여러분이 해야 될 건 그겁니다. 저도 그럽니다. 저는 부자연구학회가 내 소신대로하고 발전하는 데서 부자연구학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양복을 사지. 근데 도움이 별로 안 돼. 그럼 양복을 안 살 필요 없어. 전 단상에도 잘 안 오니까. 독립성 욕구가 가장 중요한 부자학적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부자학의 정의가 뭡니까? 외워보세요. 부자학적 부자의 정의. 정신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물질적으로 그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사회적 그 일을 통해서 인정받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부자인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도 남이 시키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생물학을 하고 싶다. 정보 보호학을 하고 싶다. 산업 디자인을 하겠다. 행정을 하겠다. 우리 부자학을 돈 졸업생들 되게 많은데 학과가 달라요. 예전에 졸업생들이 교수님 저는 경영학과 아닌데 상관없다. 내가 뭐 경영학과 저는 소속이 경영학과니까 이제 경영학 수업을 하는 거지만 그 뭐 우리 학생들 그 학생들이 하는 대로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하고 싶은 잘 드십시오. 독립성 욕구가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럼 내가 남을 때리고 싶다 때려 그건 안 되죠. 그건 범죄행위니까 타인 구. 그 다음에 내가 학교 돈을 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죠. 그건 규정이 어긋나니까. 이 세상에는 규정이 큰 게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에 법이라는 게 있어. 법 누구나 지켜야 돼. 성희롱하면 안 돼. 지하철에서 다른 여자를 건드리면 안 되고 성희롱하면 안 되죠. 두 번째 종교라는 게 있어요. 종교. 우리는 기독교를 믿죠. 기독교, 불교든 종교에 나온 경전에 있는 말들. 여성을 쳐다보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면 간음이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나서 여자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우리 딸한테도 아무도. 세 번째 보니까 서울 여자대학교 규정입니다. 학교의 규정 다 지켜야 돼. 그 학교에 물어봐야 돼요.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학교 예 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독립성, 독특성이 없고 독립을 하다 보니까 독특해진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법과 종교와 규정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거 독특한 겁니다. 타인 복종 유도 욕구 1, 2번은 좋은 건데 타인 복종 유도 욕구는 조금 나쁜 면이 있죠. 왜? 남들이 내 말을 듣게 하는 거. 일부러 듣게 하면은 그건 나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공명함정을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한 게 뭐니까 자기가 기부했다고 해서 장애인 단체 10억을 냈다고 해서 와가지고는 장애인 단체 있는 사람들 뭐 말로 희롱하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타인 복종 유도 욕구는 타인의 복종을 유도하려는 성향이 있어 부자들 중에는. 그래서 공명함정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밥을 사줘서 학생들이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얘기를 하나하나 별로 신경 안 써요. 물론 잘 먹어도 저도 인간이니까 뭐 잘 먹었나 보다 그러지만 나는 학생들에게 인사를 받으러 밥을 사준 게 아니고 학생들에게 사회봉사를 했다 그래요. 그죠? 대중지향 욕구. 이건 누구나 대중지향 욕구는 4번은 뭐 대부분이 좋다고 할 수 있고 나쁠 수 있겠지만 저도 부자학을 전 세계로 알려라. 끝까지. 모든 사람이 부자학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 그다음 마지막이 계층 상향 욕구였습니다. 자기의 상향을. 진짜 부자는 물질에서 아주 자유롭습니다. 아주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걸 아시고 부자적인 부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